요즘 결혼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개인 결혼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쵸. 그 개인 결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자, 첫 번째, 어떤 여성을 소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소개받았느냐? 사촌 형수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걸 다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부를 제가 만나보니까 이 신부가 제가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20점짜리 신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문신도 많고 뭐 이거 완전히 뭐 그리고 사진과 실제 인물이 뭐 이거는 너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가서 이 신랑분을 만났어요. 만나고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냐고 하니까 사촌 형수래요. 사촌 형수가 한국 온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자기가 알았던 아가씨래. 그럼 지금 그 아가씨가 20살이에요. 20살이면 10년 전에 10살 때 알았는데 10살 때 당연히 안 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기 때인데. 근데 그분은 동네에서 10살 때부터 알았던 애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때 생각하고 착하겠지 하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완전히 뭐 놀아도 너무 심하게 놀았던 아가씨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차라리 한국에 가서 오래 살았던 보다 베트남에서 한국 온 지 얼마 안 된 신부들이 소개하는 게 더 정확하다. 왜? 최근까지 만나본 사이들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전에 온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아가씨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베트남에 얼마나 드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너무 한국 온 지 오래된 분들한테 소개받는 것도 참 위험한 것이다. 그런 부분인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소개를 받던 인터넷상으로 알았던 이분하고 진행을 하면서 비용을 너무 과대하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혼자 살아서 어떤 새로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지만은 옆에서 컨트롤을 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 베트남에 이제 한 번 들어오면 막 보름씩 체류하고 여성분 집에 가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 여성 집에 막 전통 혼례비를 막 1000만 원씩 주고 팬물도 막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막 작게 쓰면 3000만 원, 많이 쓰면 5000만 원씩 막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재력이 좋으냐? 아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다 털어넣는 거예요. 왜? 일단은 그분들 마음에는 여성분이 좋으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비용에 대한 컨트롤을 해줄 수 없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국 와 살면은 지금 해주는 그만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지금 또 어떤 분은 막 여행도 엄청나게 다녀요. 응? 웨딩 촬영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전통을 하면 신혼여행도 또 막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막 신혼여행 가는 걸로 막 계획 잡고, 그 참 걱정스러운 거는, 야, 저러다가 나중에 한국 가 살 때 저렇게 외국 여행을 막 계속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지금도 그분 사업은 엉망진창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여기만 막 근 1년 이상을 매달려 버리니까, 응? 그러면 자기 사업이 엉망진창 되죠. 나중에 과연 한국 가 살 때 진짜 제대로 살지, 그때는 어떤 분란이 생기냐? 오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래? 이런 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신랑분한테 항상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똑같이 해줄 수 있는 패턴을 유지하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만나니까 잘해주고 전통 혼례비 많이 주고 처갓집에도 펑펑 주고 그러니까 막 지금은 막 좋아하겠죠. 그 마음을 사기 위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지 몰라도 나중은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 결혼하는 분도 뭔가 좀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결혼을 해야만이 나중에 편한데 모르면은 좀 이렇게 물어가면서 근데 과대한 비용을 들여갖고 하다가 보면은 실제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처갓집에 퍼넣는 수가 온다. 개인 결혼할 경우에는 그 비용 부분에서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도 주위에 뭐 베트남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 좀 물어본다든지 저한테 물어본 분들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자, 제가 그분을 참 좋게 보는 게 어떤 분이냐. 최근에 얼마 전에 지금 진행 중인데 와이프 첫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선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줘야 될지 제가 참 몰라갖고 구독자로서 저한테 문의가 와요. 그분들 사실 업체에 그 묻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라고 저한테 그런 문의가 오면은 아, 이분 진짜 많이 공부하면서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했어요. 적당한 선. 자, 어차피 베트남에 있을 때는 꽃 선물도 좀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은 어차피 한국에 있고 멀리 못 가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한국 돈 10만 원 선 정도 보내주면서 오빠가 못 가서 미안하다면서 필요한 거 혹시 사세요. 이렇게 적당하게 그 정도로 해주라고.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도 또 생각했잖아요. 이걸 얼마를 줘야 될지 본인이 헷갈린 거예요. 왜? 한 5만 원 주기도 그렇고 또 많이 주기도 그렇고 어느 게 적당한지는 모르니까 그분은 문의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어떤 경우도 처갓집에 전통을례를 최근에 그 문의 많았습니다. 전통을례를 하는데 전통을례비를 어느 정도 줘야 될지 그렇게 물어본 분도 있었어요. 자, 제가 결혼시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선 정도 너무 오버하지는 마십시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전통혼례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손님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한국 돈으로 작게 들면은 아주 작게 드는 건 250만 원 선. 많이 들도 400만 원, 450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총금액이. 네, 총금액이. 그러면은 그걸 뭐 능력이 좋아서 500만 원을 퍽 해줘요? 해주면 좋죠. 좋은데 다음 감당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선 200에서 300 사이 정도 전통혼례비를 해주라 그럽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업체들이 어떤 데는 많이 해주라 그래요. 400만 원, 500만 원 해주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제 돈을 많이, 우리 사이는 돈을 많이 주는 사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자, 전통혼례비의 절반 조금 넘는 부분을 신랑이 대주고, 신부 집에서도 대고, 그러면은, 다 대주면은, 신부 집은 부주가 뭐 100% 다 남겠죠. 돈 벌고 좋죠. 그렇지만은, 차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용이든 저는 반 정도, 약간 이상 정도 신랑들 보고 부담하는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피해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례. 다른 사례는 보면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게 신부가 너무 과도한 사치. 이게 이제 결혼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용돈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대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신부 쪽에서 용돈을 한번 주고 오면은 얼마 안 가서 쓰고 없어지고 또 용돈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저거 있잖아요. 팔찌 사진 찍어서 보내오고 목걸이 사진 찍어서 보내오고 그거 사달라는 소리잖아요. 아이폰 사진 찍어서 신랑한테 보내오고 응? 그러니까 이런 여성분들은 한국 남성을 만난 게 어떤 물줄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컨트롤 해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신랑은 이걸 안 해주니까 삐질 것 같고 처음에 해줘요.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면요 이제 점점 과도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쯤 되면 파토가 나는 거예요. 결혼 깨지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들은 돈은 이만큼 들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져갖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것도 많이 보는 거예요. 저도.